입니다. 일명 명문고 논란이 도의회로 번졌습니다. 이시종 지사를 지원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청주 SRF 발전소 불허가 확정됐습니다. 음성 LNG 발전소 반대 움직임이 거셉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충청권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고 충북도 의회가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성매매가 심각합니다. 충북에서도 외국인 검거 비율이 2년 사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를 잇따라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 법령에 LNG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빠져 있어 제재할 만한 기준이 없고 친환경적이라는 기준 또한 분분해 곳곳에서 반대 움직임이 거셉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대에 건립 예정인 LNG 발전소.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지만 LNG 발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질소 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은 TMS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와 암을 유발하는 미연탄화수소 등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업 주체인 기업의 내부 보고서에서 발전소 기동 초기 수치가 급격히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LNG 발전 중단하라!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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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지금도 이제 확인되지 않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이 다 받는 거죠. 이 같은 문제는 대전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시가 음성과 같은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자 주민과 정치권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정부 주도로 늘려가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겁니다. 산화력이 굉장히 지금 발전량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정책 방향은 그걸로 가고 있고 에너지 전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출량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또한 분분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LNG 발전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라는 공공의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이라는 포장에 앞서 정확한 연구와 정보 공개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최근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 잇따라 불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각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주민 건강에 우려가 있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플라스틱을 녹여 만든 연료를 소각해 열을 발전하는 SRF 발전소.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많아 지난해부터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청주시가 이런 SRF 발전소의 신규 설치를 주민 건강 우려를 이유로 불허해 벌어진 재판. 1심 재판부는 막연한 추측만으론 불허할 수 없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SRF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대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만큼 유해 여부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재판부 요구로 예상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비롯해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 기술 의학 검토 자료가 새롭게 제출됐고 재판부는 결국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을 고려해 주민 건강, 환경 유해 우려 등이 공익상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심리 없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청주시 승소가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 피해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각업체가 밀집해 전국 쓰레기의 18% 이상을 태우고 있는 청주시로선 한시름을 덜은 상황. 다음 주엔 미어가 과다 소각으로 기존 시설의 폐쇄 여부가 달린 또 다른 항소심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일명 명문고를 놓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명문고 쟁점이 도의회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를 지원하는 발언만 쏟아져 김 교육감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방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박문희 의원이 최선은 자사고라며 전국적으로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왜 나서지 않느냐고 김병우 교육감을 질책했습니다. 58개가 있는데 유독 충북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김병우 교육감은 자사고는 대안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그런 방향이었고요.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학교들도 학생들도 사실은 좀 불리한 여건에서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맞받아 충청북도의 명문고 모델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자사고를 만드는 게 최선의 길이요. 아니면 전국 단위 모집의 자율고를 만드는 것도 차선일 것이다. 최소한 자사고 없는 광역자치단체, 충북, 경남, 제주에 한해서는 도내에 근무하는 내지인들의 자녀만이라도 김 교육감은 어떤 형태의 학교가 되든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를 제한 허용하는 안에는 이 지사와 합의를 봤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사고가 없는 충북에 좀 그런 정도 특례는 허용을 해야 충북이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고요. 박문희 의원에 이어 이수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충북 혁신도시에 자사고 설립이 필요하다며 또 자사고론을 들고 나와 김 교육감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방적 발언이 이어지며 도의회가 이시종 지사 대변인이냐는 도교육청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도 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SOS 학교폭력 문제 해결 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교육지원청에 지원단을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변호사, 상담사 등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 지원단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사안 처리와 상담, 치유 등을 지원하고 평상시 예방 교육도 진행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유치는 충청권 공조의 결과였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충청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구상에 도의회가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2022년까지 11개 국제 노선을 운행하겠다며 국제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로케이. 에어버스에 주문한 항공기 인도가 늦어지면서 취항에 필요한 운항증명 신청은 이번 달에서 7, 8월로 연기됐습니다. 항공기 제작이 밀려지면서 좀 한 3, 4개월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항도 내년 봄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취항 이후 공항 활성화의 최대의 관건은 꾸준한 이용객 확보. 이 고민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충북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충청권 공조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LCC가 왔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 공항을 쉽게 드나들도록 교통망을 손질하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여행객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충청권 공조틀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늘길을 활용해 충청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 경제권을 만들어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청북도가 강호축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한다를 주제로 영상 UCC를 공모합니다. 형식엔 제한이 없으며 강원에서 충북 호남을 연결하는 신성장축인 강호축의 잠재력을 알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충청북도는 28개 팀을 선발해 대상작에 상금 400만 원을 수여하고 우수 영상은 강호축 관련 행사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느타리와 양송이, 표고, 팽이 등 버섯은 종류도 다양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죠. 보편적인 식자재가 됐지만 보다 품질이 좋은 버섯을 만들기 위한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연 분홍빛을 머리에 얹고 길쭉한 자태를 뽐내는 버섯 노을. 이에 질세라 노랑 옷으로 큼직한 갓을 자랑하는 장다리. 모두 느타리 버섯의 신품종입니다. 맛과 단단한 식감은 기본. 항산화와 항암 효과 등 기능도 뛰어나 화장품 원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얀색 버섯 고니와 갈색을 띠는 느티만 가닥버섯 또한 마찬가지. 비교적 익숙한 색깔이지만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느티만 가닥버섯은 냉장실에서 한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할 정도. 일반 버섯 유통기간의 4배 수준으로 수출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재배 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고 가격도 비슷해 소비자와 농가 모두 이득입니다. 요리를 하고 먹었을 때 아삭아삭한 면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좋아합니다. 이 같은 버섯들은 모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버섯의 다양성과 국산 품종 보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산 버섯 생산률은 2배 늘어난 반면 해외로 새는 로열티는 65억에서 2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산 품종을 재배하다 보면 로열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식용뿐 아니라 수출과 가공품 생산까지 내다보게 된 국내 버섯 시장. 소비자 선호도를 높여 수도권 중심으로 개척된 유통 판로를 확대하는 일은 우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을 하면 5건 중 1건은 외국인이 검거될 만큼 다문화 시대입니다. 충북에서도 외국인 검거 비율이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성매매 현장. 손님들이 혼비백산 달아나 말 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태국 국적의 여성들입니다. 패스포드. 한국에 언제 왔어? 이렇게 충북에서 붙잡힌 성매매 외국인은 지난해만 62명. 전체 성매매 적발 건수의 20%에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 10% 남짓했던 외국인 비율이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최근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적발된 태국 여성 4명은 가정과 자녀를 두고 지난해 초 입국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짧은 기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뛰어드는 연령층도 다양해졌습니다. 3명은 40대 그리고 1명이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자신들 나라에서는 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르고 있었고요. 결국은 돈이 목적이었죠. 최근 태국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적도 다양해지는 성매매 여성들. 국내에선 대부분 초범이라 걸리면 그냥 번 돈 들고 쫓겨나면 그만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천시가 서서 일하는 스탠딩 오피스를 도입한 결과 직원의 82%가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스탠딩 오피스는 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제천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직원 55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습니다. 제천시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7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충주시는 IMBC 등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지자체 브랜드 대상에서 수소 전기차 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2013년 이후 7년 연속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600여 세대 3,800여 명의 귀농 귀촌인을 유치한 단양구는 5년 연속 귀농 귀촌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풍년과 안전 영농을 기원하는 충북 첫 저수지 통수식이 충주 신리 용당 저수지에서 열렸습니다. 농어촌공사 충주 제천 단양지사는 이번 통수식을 시작으로 저수지 37개, 양수장 32개 등 관내 농업 생산 기반 시설물 260여 개소를 본격 가동하면서 5,30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